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재형 목사를 제외하고 피의자 김건희 여사만 국한해 안건을 회부한 걸로 확인되면서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결론을 받아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긴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 논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수사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건 무혐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2명입니다. 이 총장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거 침입 등 다른 고발건도 많은 최 목사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한 겁니다. 다음 달 15일 끝나는 자신의 임기 안에 수사심의의 결론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청탁의 대가로 건넸다는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공개한 수사심의위 결과는 모두 8건인데 이 가운데 검찰은 5차례를 따랐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9명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속보입니다.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화재 당시 대피 유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또 평소 호텔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연기가 건물 내부에 급속도로 확산되기까지는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810호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노트북, 옷들하고 시계하고 차키하고 법인카드랑 간혹 핸드폰만 되더라. 최초 119에 신고한 건 30대 호텔 직원으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손님의 말에 810호 객실을 확인하러 갔다가 화재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소방 관계자는 안에 있는 사람 대피했냐, 대피 먼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호텔 직원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고객님이라고 안내하는 듯한 음성이 녹음됐지만 다 대피했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자에게 대피 유도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경찰은 직원 등 호텔 관계자들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불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유독가스와 연기가 퍼진 상태여서 대처가 쉽지 않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또 평소 호텔 측이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화재 원인이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그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밑에 소파에, 그다음 침대에 바로 옮겨 붙으면서. 경찰은 40대 호텔 업주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7명의 발인은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내일부터 태풍 특보가 내려질 수 있는 가운데 이 태풍은 무더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관측이 나오는지 김현지 기자입니다. 일본을 향해 북서진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 모레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매우 강까지 세력이 커지고 29일엔 가고시마 부근 육상에 진출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후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엔 내일부터 31일 사이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화요일부터 남해상과 동해상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의 무더위 상황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는 한반도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 있던 탓인데 현재 티베트 고기압은 서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 틈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선선한 밤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22에서 27도였는데 내일은 22에서 26도, 모레엔 20에서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기 하층에는 서풍과 태풍이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 낮더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30일엔 태풍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 백두대간 서쪽 지역엔 승온 효과로 기온이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31일엔 북풍이 유입되며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티베트 고기압도 다시 동쪽으로 확장되면서 습하고 따뜻한 서풍을 불러와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다만 다음 달 5일까지 예보된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3도로 8월에 비해선 폭염 기세가 다소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MBC는 앞서 서울대 인하대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합성물 성범죄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도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입니다.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학교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올리고 500명 이상 구독을 하면 추가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동영상과 함께 피해 여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등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방장으로 추정되는 참가자는 피해자의 SNS 아이디와 약점을 알려주면 몸 사진을 주겠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학교별로 채팅방이 개설돼 있고 200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출생 연도로 분류돼 있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방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좀 많이 불안했죠. 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방 이름이 06이었거든요. 96년생이라 저희가. 지인의 출생 연도와 실명을 거론하며 딥페이크 사진을 찾는가 하면 심지어 어제 오늘은 피해 학생들의 학교와 이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단이 몇 명 떴다는 거예요. 7명으로 제가 아는 친구가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취재진이 확인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한 곳은 참가자가 1,100명, 다른 한 곳은 1,300명에 달했는데 참가자 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걸로 알려진 학교들은 피해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아까 1시 한 40분 정도에 보고 받았거든요. 학생부장님한테 모 학교에 가해 학생이고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그 피해 학생이 있다.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북의 한 고등학교는 남학생 5명이 여학생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학교 폭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먼저 했고 이렇게 크게 들키는 본인들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이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타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공문을 오늘 각 학교에 긴급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